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NC소프트는 난투형 대전 액션 게임 신작 배틀크러쉬의 사전 서비스를 27일 한국 시간 오후 4시 한국 및 북미, 유럽, 아시아, 동남아 등 100개국에서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배틀로얄과 난투, 듀얼 등 3가지 게임 모드를 모두 즐길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브리핑입니다. 기아는 28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부산 백스코에서 열리는 2024 부산 모빌리티 쇼에 참가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아는 올해 부산 모빌리티 쇼 전시 컨셉을 고객 중심, 사람 중심, 더 나은 내일을 향한 기아의 움직임으로 설정하고 고객 선택지를 넓혀가는 기아의 방향성을 엿볼 수 있도록 전시관을 구성했습니다. 세 번째 브리핑입니다. 27일 금융위원회는 PF 대주단 협약 신청 개시 현황을 발표했습니다. 이 현황에서 사업성이 부족해 부동산 PF 대주단의 지원을 요청했으나 퇴짜를 맞은 사업장이 129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마지막 브리핑입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아시아 주요 11개국 통화의 달러 대비 가치를 나타내는 블룸버그 아시아 달러 지수는 27일 89.98선까지 하락하며 2022년 11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국가의 통화들은 올해 들어 전 세계적으로도 달러 대비 최악의 성적을 내고 있습니다. 아시아 국가들의 통화 가치가 급락하며 2년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 환율이 어떤 흐름 보일지 축이 잘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틈새에서 기회를 만들어낼 수 있는 투자 시장. 위기를 기회로 아는 만큼 보인다. 주식 제대로 알려주는 학교. 안녕하세요. 13시 투자스쿨 장학생 최유정입니다. 저희 13시 투자스쿨에서는 김성규 일타 강사님만의 전략적인 노하우를 통해 투자의 A부터 G까지 배워가실 수 있으니까요. 끝까지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고요. 또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기타 유사 브랜드에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방송 여러분과 실시간 소통 이어가고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라고 검색해 주신 뒤에 실시간 댓글창으로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13시 투자스쿨 김성규 일타 강사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고 확실한 수익의 김성규입니다. 네, 지금 현재 마이크론이 지금 현재 생각보다 그 가이던스가 나빠지면서 거기에 따라서 지금 현재 심각한 움직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SK하이닉스 생각보다는 잘 버텨주면서 오히려 올라가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죠. 지금 현재 증시도 처음에는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가고 있는 전약후강으로 갈 확률이 높습니다. 13시 투자스쿨 끝까지 지켜보시면서 이 시장 함께해 주시고요. 그리고 매일 아침 8시 장이 끝나고 나서도 여러분들께 많은 정보를 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소폭 상승 마감했습니다. 아마존은 처음으로 시총 2조 달러를 돌파했고요. 또 마이크론은 실적을 발표했죠. 실적은 괜찮았지만 가이던스에 대한 실망감이 작용하면서 시간내에서 급락세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 같은 영향 받아가면서 오늘 국내 반도체 관련주 힘을 내주지는 못하고 있는데요. 정확한 국내 증시 흐름 전문가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국내 증시 흐름 좀 짚어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지금 현재 봤을 때 코스피 굉장히 처음에는 떨어졌다가 갑자기 올라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약후강으로 갈 확률이 높아지고 있다. 그런 가운데 외국인만 지금 계속해서 매수세에 들어오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이 매수세가 거의 대부분 지금 SK하이닉스로 몰려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현재 코스피 자리를 먼저 한번 보시게 되면 3일 연속 양봉이 나왔는데, 자, 양봉이 나오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현재까지 마의 2777포인트 이 자리를 계속해서 넘어가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루는 넘어갔다 하루는 다시 넘어가지 못하고 밀려나는 이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만약에 이 자리를 다시 한번 잘 넘어가서 오후에 외국인이나 혹은 기관의 강력한 매수세가 들어온다면은 충분히 2800포인트를 다시 한번 위로 뚫고 나갈 수 있는 시도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재 봤을 때 이 상황에서는 아무래도 지금 현재 이번에 있는 PC 미국의 그 관련된 그 발표도 또 있기 때문에 이것도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코스피 자체는 나쁘지 않은 움직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코스닥 한번 보도록 하죠. 코스닥도 지금 현재 떨어졌는데 이제 지지 자리 그야말로 철벽 같은 839포인트 라인을 어떻게든 지켜가면서 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노란색으로 표시해 주는 이 자리인데요. 지금 보시게 되면 아래꼬리 윗꼬리 현재 주는 상태에서 어떻게든 840포인트를 너무 밑으로는 내려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굉장히 안간 힘을 쓰고 있는 모습 지금 보실 수가 있고 실제로 839포인트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는 걸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 자리가 무너졌을 경우에는 대략 832 혹은 831포인트까지는 더 빠질 수 있는 즉 조정의 폭이 더 생길 수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 두시기 바라고요. 그런 가운데 지금 현재 봤을 때는 전력설비, 전선, 구리주를 중심으로 해서 그다음에 화장품과 그다음 미용기기 이런 종목들만 잠시 움직이고 나머지는 거의 대부분 개별 장세로 움직이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양대 종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지금 현재 자리 81,500원. 자, 81,400원에 여기 저항대를 어떻게든 넘어가기 위해서 현재 자리에서 물량 공방전 엄청나게 벌어지고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아래 꼬리를 주고서 다시금 당겨 올린 것을 봤을 때 여전히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상승 모멘텀이 존재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오후가 되었을 때 과연 외국인 혹은 기관의 매수세가 삼성전자로 유입이 될 것인가 잘 지켜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으로 SK하이닉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지금 현재 실적이 안 좋은데 이것에 대해 가지고 SK하이닉스가 떨어지는 게 아니냐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셨죠. 그러나 지금 현재 잘 보시게 되면은 윗꼬리를 주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아랫꼬리를 주는 가운데 어떻게든 23만 원 여기에 대한 부분을 지지를 해가면서 현재 위로 올라가려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중요한 거 오늘 중간분기 배당락이 지금 여기에 걸려 있기 때문에 배당락으로 인해서 지금 떨어지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 두시고요. 일단 1차 목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25만 원 선 충분히 터치 가능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단 25만 원을 터치하고 난 이후의 움직임에 대해서는 오히려 엔비디아와의 연계성이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약간의 조정폭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은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나왔던 종목들 중에서 강하게 움직였던 종목들을 간단하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우선은 옵투스 제약이라든가 그 다음에 에코캡 이런 종목들이 지금 현재 가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죠. 옵투스 제약 거의 26.73% 올라갔고 그 다음 에코캡도 역시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 지금 현재는 십자를 만들어 놓은 상태입니다만 최고 25.65%까지 강하게 올라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전체적인 장세 자체가 개별 종목 장세로 가고 있고 일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전력과 그 다음에 전기 관련된 즉 그리드와 구리 관련되어 있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사실 이렇다 하게 갈 만한 그런 섹터들이 없고 전체적으로는 조금 쉬어가는 그런 장세란 걸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에 KBI 메탈 즉 구리 관련 주점 이 종목도 역시 지금 계속해가지고서 강하게 움직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오후장이 되었을 때 좀 더 강하게 움직일 수 있다는 거 기억을 해 두시고요. 그 이외에도 지금 현재 CNC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게 되면은 이 화장품 관련돼서 특히 유통 관련된 종목들이 지금 굉장히 강하게 이렇게 추세 잡고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화장품 관련된 종목들도 앞으로 좀 더 지켜보시면 되겠습니다. 국내 증시 양대 지수 모두 하락세 보이고 있는 가운데 삼성전자는 양전하면서 강보합권 움직임 나타내고 있고요. SK하이닉스도 낙폭을 줄여내면서 버텨주고 있습니다. 오늘 전선, 전력 설비주 탄력 받아가는 가운데 화장품과 유통주들까지 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혼자서는 시장 대응하기 어려우시다면 우리 김성규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면서 시장 공략 방법 찾아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단을 참고하셔서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것 같고요. 2분기 주도 테마 리포트 역시나 준비해뒀습니다. 시청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 저희가 준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는 본격적인 1교시 수업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교시 투자 클래스 시간입니다. 여러분과 소통 이어가고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라고 검색하신 뒤에 실시간 댓글창으로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장에서 떠오르고 있는 이슈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장품 산업의 화랑이 계속해서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관세청 무역 통계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화장품 수출액은 약 40억 4천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 20% 넘게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런 흐름이 연말까지 지속이 된다면 올해 연간 화장품 수출액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던 2021년도를 넘어설 수 있다라는 전망이 나오기도 하는데요. 네, 게다가 미국에서의 K-화장품 인기가 두드러지면서 국내 화장품 산업 영향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또한 아마존은 또 올해 1월에서 5월까지 아마존 미국 스토어의 K-뷰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2배 이상 증가했다라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아마존 K-뷰티 컨퍼런스도 개최 소식을 전하고 있어서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죠. 미용 기기 쪽도 고속 성장세 이어지고 있습니다. 글로벌 뷰티테크 기업인 APR, 동남아 진출에 이어서 두바이 소재 글로벌 유통업체와 아랍에미리트 총판 계약을 맺었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K-뷰티, K-미용기기 정말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도 다양한 이슈들 쏟아지고 있는데요. 전문가님과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은 어떤 내용들 살펴보면 좋을까요? 네, 이미 우리 장학생께서 전부 스포해 주셨으니까 그 내용들을 중심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투자스쿨 한번 보도록 하죠. 첫 번째, 머니 이슈를 분석하기 첫 번째, 자, K-뷰티 관련된 이야기. 그것도 아마존닷컴에서 이야기한 겁니다. 중요한 얘기죠. 두 번째, 자, 삼성 관련된 이야기. 자, 모바일. 세 번째는 K-미용기기, 여기 관련된 이야기들. 네 번째는 이제 반도체 투자 기업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책에 대한 이야기. 자,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첫 번째, 자, 여기에 나온 거 K-뷰티 이야기죠. 자, 이제 앞으로 그러면은 화장품 하면은 프랑스보다도 한국이 먼저 떠오르게 하겠다라고 했는데, 자, 우리 아마존 글로벌 셀링 코리아의 대표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특히 최근 들어가지고서 아주 K-뷰티 화장품이 아주 잘 팔렸다는 거 여러분께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여기서 기억해야 되는 거. 자, 그동안에는 중국이 많이 캐리를 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그야말로 글로벌 매출이 캐리를 하고 있다. 글로벌 캐리가 아주 중요해졌다. 매출. 자, 이것을 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느냐. 지금까지는 중국향으로 만들었던 제품들이 많이 있었는데 앞으로는 이제 그것보다도 더 많은 인종들과 그다음에 더 많은 국가들의 문화를 상대로 해서 여기에 맞는 여러 가지 종류의 화장품들이 나오고 그다음에 여러 제품들이 나오고 그다음에 또 상당히 많은 분들이 우리나라의 마스크팩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마스크팩이라든가 이거 보습으로 아주 끝내주는 물건이죠. 이 보습뿐만이 아니라 그 다음에 미백에도 역시 굉장히 탁월한 효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관해 가지고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놀라고 있고 또 여기에서 굉장히 많은 매출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를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봤을 때 이제 보면은 앞으로 이런 그 온라인 프로젝트 중에서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대규모의 프로모션, 즉 프로모라 그러죠. 프로모로 해가지고서는 판매하는 것들이 더욱더 많이 늘어날 것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이제 우리나라의 K-뷰티 산업들이 특별히 더욱더 고도화 전문화되고 그 다음에 교육을 많이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질 것이다. 즉 아직까지도 고점은 멀었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실제로 그동안에 많이 하락했던 그 화장품들이 앞으로 이제 다시금 올라갈 준비가 되어 있고 실제로 올라갈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뉴스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두 번째. 자, 삼성전자 관련된 이야기인데 여기에서 지금 얘기가 나오는 거. 자, 우리가 하는 것들이 뭡니까? 가장 좋은 거 플립하고 폴드 두 가지죠. 자, 플립하고 폴드 이 두 가지. 접히는 핸드폰. 이것이 지금까지 해가지고 굉장히 좋아졌다. 그런데 더 얇아지고 가벼워지고. 자, 얇아지는 건 모르겠지만 가벼워지는 건 좋은 소식이죠. 자, 폴드 상당히 무겁습니다. 그래서 이 무게를 이제는 조금 더 가볍게 만들어준다는 거 되게 중요한 이슈가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플립. 자, 플립 참 예쁘고 잘 이렇게 반이 접히는 건 좋은데 문제는 뭐냐? 배터리가 조그마했죠. 배터리가 조금 작다 보니까 자주 충전해줬어야 됐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 요것도 배터리 용량이 커진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전 세계적으로 이제 삼성이 여기에 대한 언팩 행사를 곧 진행을 한다. 여기에 따라 모바일 부품 관련주들, 특히 물론 애플에 관련된 것도 있지만은 그 다음에 삼성에 있는 갤럭시,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모바일 부품 종목들 여기에서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고, 또 특히나 이 부품주 등에서 우리가 체크해야 될 게 뭐냐? 카메라 모듈. 자, 카메라 모듈. 왜? 최근 들어서 다시 떠오르고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자율주행 있죠. 자율주행에서 카메라 모듈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 같이 엮여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을 해두고, 그러고서 이 부분을 좀 더 그 자세하게 지켜보면서 가실 것을 저는 권해드리고 싶고, 현재 봤을 때 이제 Z Fold 6하고 플립 6. 자, 여기에서는 일단은 디자인적으로 바뀌었다. 자, 그동안 해가지고서는 모든 얘기를 한 게 뭐냐? 자, 갤럭시는 다 좋은데 감성이 떨어져. 자, 성능은 좋아요. 하드웨어 성능은 좋은데 감성이 떨어져. 이런 얘기를 맨날 들었죠. 자, 그래서 이 감성에 대한 부분을 위해 가지고 만드는 게 뭐였느냐? 일단은 기본적으로 플립이었었고, 그 다음에 폴드는 거기에서는 조금 더 그동안에는 기능 위주로 하다가 좀 더 이쁘게 만들어보자. 즉, 디자인이 더 좋아진다. 요것도 나올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소비자들은 여기에 대해서 호불호가 갈릴 수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이다? 어찌됐든 둘 다 아주 잘 팔리고 있는 양대 브랜드라는 것을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죠. 세 번째입니다. 자, K의 미용기기 고속성장. 자, 지금 현재 미용기기 어제도 제가 중동 관련해서도 얘기를 잠깐 했었고, 그 다음 히든 종목으로도 얘기했지만 이 미용기기 계속 고속 성장하고 있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최근 들어서 특히나 많이 움직이는데 APR뿐만이 아니라 지금 현재 강하게 움직이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죠. 클래시스라든가 비올이라든가 뭐 아니면은 휴젤 같은 거라든가 뭐 여러 가지 있어요. 대체적으로 이런 종목들이 조단위급의 지금 현재 시총을 가지고 있는 생각보다 많이 올라간 그런 종목들이라는 것을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중에 APR도 지금 현재 들어있는데, APR은 은근히 이게 지금 신규주다 보니까 조금 여기에 접근하는 게 까다로운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도 기억을 해 두시기 바라고요.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코스모프로프 아세안 방콕 2024, 즉 태국에서 하는 행사에서 APR이 들어갔는데 주로 나오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메디큐브. 자, 메디큐브 브랜드를 가지고서 이분들이 이제 많이 팔았죠. 자, 여러 가지 화장품도 있지만 거기에 또 뭐가 있느냐? 퍼스널 미용기기, 개인용. 자, 개인용 미용기기가 이게 바로 이제 아주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다. 거기다가 이것들이, 자, 제가 이거를 증시 8에서도 잠깐 얘기했었지만은 계절주가 되면서, 자, 미용기기가 계절주가 되어가고 있다라는 거, 이거 좀 이따 말씀을 드릴 건데,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앞으로 이 미용기기 앞으로도 더 올라갈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네 번째. 자, 반도체 투자 기업의 17조 저리 대출. 돈을 줄라면 줄 것이지 왜 대출을 해줘. 참 이상해요. 이런 걸 보면. 자, 정부가 지금 현재 18조 1,000억 원 규모의 그 반도체 금융 지원 프로그램을 하겠다 해가지고 지금 여기에서 대기업은 1%, 중소기업은 1.5%, 낮은 금리. 지금 현재 금리가 다 한 4, 5%대 이렇게 올라가 있는데 거기서 좀 낮춘다 그래도 이 금리 그래도 쉽지는 않죠. 전체적인 금리 자체가 높아져 있는 상태인데 이 정도 낮춰가지고서는 큰 도움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산업은행에서 지금 현재 현금의 현물까지 해서 총 2조 원을 출자를 한다. 이렇게 해놓고서는 여기다가 이제 펀드를 조성을 한 다음에 이걸 가지고서 여러 가지를 진행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업계 일각에서는 그냥 여기는 아예 그냥 돈을 퍼부어 주는데 미국이나 일본은 왜 너네는 대출이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이거는 뭐 솔직히 뭐가 맞는지 어떤 거에 대해서는 솔직히 저도 잘 모르겠어요. 자, 그런데 일단 중요한 거 어찌됐든 그래도 지원을 해주겠다고 하니까 그나마 지금 좀 나은 상황이 될 수 있다. 자, 그러면 대출을 받아가지고서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어느 정도 전체적인 등치라든가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생산 능력 그리고 미국으로 진출이라든가 혹은 해외 진출을 했을 때 여기에 대해서 얼마나 잘 가고서 그 다음에 또 실적이 늘어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맞춰서 또 새로운 신기술을 도입하고 격차를 더 벌릴 수 있는가 이 부분을 체크하는 것이 가장 좋은 이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장 이슈까지 살펴봤습니다. 이슈에 따라 움직이는 종목들까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리 전문가님께서 그동안 공략하셨던 종목들 누적 수익률이 무려 2,500%를 넘어섰습니다. 매일같이 이슈를 분석하고 종목을 선별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강한 수익 만들어내실 수 있었는데요.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이런 탄력적인 수익 만들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하단을 참고하셔서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시장에서 이기는 공략법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분기 주도 테마 리포트 역시나 준비해뒀으니까요. 신청해 주시는 분들에 한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도 시장에서 다양한 이슈들 짚어봤는데요. 이 안에서 돈으로 연결될 수 있는 테마는 어떤 것들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전문가님, 이 안에서 테마 좀 짚어주신다면요? 네, 그럼 지금부터 여기에 대한 테마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장품, 모바일, 미용기기, 반도체 특이의 4가지 가지고서 이야기를 진행을 했죠. 자, 그래서 여기에 있는 것들, 화장품과 모바일 이런 것들 지금 현재 잘 가고 있는 것들이고 그다음 미용기기, 반도체 이 부분도 앞으로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일부는 지금 가고 있는 종목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종목 관련되어 있는 이슈는 무엇인가? 오늘의 테마는 미용기기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죠. K미용기기에 관한 이야기. 자, 동남아 흥행에 이어서 중동까지 진출했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 거. 자, 이런 부분들이 이제 특히나 중요하죠. 자, 관련 테마 그러면은 미용기기 당연히 들어가고 그 다음에 생뚱맞지만 제약바이오. 자, 미용기기 회사들이 제약바이오를 인수하는 경우가 있고 그 역도 지금 존재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 두셔가지고 서로가 서로에게 상호 보완이 되고 혹은 서로 경쟁 관계가 서서히 되어가고 있는 상황인 것이 바로 이 미용 분야다. 특히나 미용기기도 있지만은 화장품도 지금 여기 또 같이 엮여 있죠. 자, 이 셋이 지금 서로 물고 물리고 뜯기는 이런 상황에 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우선 기억을 해 두셔야 되는 거 첫 번째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헬스케어 중에서 즉 여기는 의료기기입니다. 요거는 의료기기 기기인데 근데 이게 왜 미용기기하고 뭐가 다르냐? 자, 요거는 등급 차이가 있어요. 자, 헬스케어 기기는 의료기기로 해서 식약처에서 받지만 미용기기 같은 경우에는 그보다는 등급이 좀 더 낮은 그런 걸로 해가지고 분류가 돼서 나간다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정확히 알고서 접근하시는 게 좋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등록과 그 다음 허가받는 데는 미용기기가 조금 더 쉽다는 거죠. 거기에 비해서 헬스케어, 즉 의료기기에 대해서는 거기에 비해서는 훨씬 더 식약처에서 받는 등록 기준이 까다롭다는 것을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의 이야기 미용기기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미용기기에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 자, 계절주가 되어버린 미용기기. 자, 요거 이미 말씀을 한번 드렸어요. 어제 제가 아침 방송에서 한번 드렸던 적이 있죠. 자, 계절주가 되었다. 지금 현재 폭염이 매년 역대급이죠. 매년 올라간다. 그리고 기간도 길어진다. 이게 문제가 됐죠. 자, 이렇게 되면서 여러 사람들이 이제 여러 가지 힘든 일이 벌어지는데 첫 번째, 더운 이 상태에서 열 알러지가 생긴다. 열 알러지. 다음 두 번째가 뭐가 생길까요? 그 다음에 피부 트러블. 이건 무조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자, 자외선 굉장히 많이 쪼이면 더 늙어 보이는 거, 실제로 피부가 노화가 심해진다는 게 실제 실험에서도 나와 있고 임상에서도 나와 있는 상태. 거기다가 또 뭐가 있죠? 여름이 되면서 가끔씩 미세먼지가 더 많아집니다. 왜? 거기에 맞춰가지고서는 발전소 화력 발전을 떼다 보니까 거기서 나오는 미세먼지들, 그 다음에 오염물질, 이것들이 또 피부를 힘들게 하죠. 자,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 결국은 이 계절에 맞춰 가지고서 거기에 미용 관련된 것들, 그래서 지금
그동안에는 화장품이라든가 그다음에 지금 의료 제약사에서 하는 것 중에 피부 관련돼 있는 치료제 위주로 갔다면은 이제는 미용기기까지 들어가서 이제는 이 여름이 되는 순간 계절주가 되어버린 것이 바로 이 미용기기 섹터가 되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미용기기를 쓰는데 반드시 여기에 뭐가 들어가느냐? 크림 아니면은 여기에다 무슨 세럼 뭐 이런 거 발라가지고 넣죠. 그러고서는 그 다음에 기계를 가지고서는 레이저나 아니면은 여러 가지 그 RF로 돼 있는 여러 파동 이런 것들을 쪼여가지고서는 피부 흡수가 잘 되게 하고 이를 통해 가지고 재생을 시킨다. 뭐 이런 얘기가 지금 이제 나오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미용기기 섹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이런 것이 되고 나니까 문제는 뭐였냐? 문제라기보다는 여기에 제약사들이 눈이 이제 다시 돌아갑니다. 여기로 이제 눈을 돌려서 집중을 하게 되는 거죠. 그동안 해가지고서는 건기식이라든가 음료나 이런 거 해가지고서는 그런 거 팔다가 그런 캐시카우 이외에도 이제는 이것이 또 다른 하나의 캐시카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이제 제약사들이 간파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먹거리로 이 미용기기가 변신을 하게 되었다. 그래서 지금 현재 APR이 뜨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부분을 더 정확하게 알고서 공략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다는 걸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머니포인트 한번 보도록 하죠. 머니포인트. 자, 화장품에 이어서 지금 현재 수출의 최적인 섹터로 와 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봤을 때 화장품 같은 경우 자, 지금까지 어느 정도 허가받고 넘어가고 하면 됐는데 자, 이 미용기기로 넘어가는 순간 아무리 레벨이 낮더라도 의료기기 비슷하게 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유럽에서 나오는 CE 인증, CE-MDD라 그러죠. CE-MDD 인증 그 이상 혹은 FDA까지는 받아줘야지만 나가는 상태가 됐는데 문제는 이거를 실제로 받는 업체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다는 거. 자, 그래서 화장품에 이어서 이 수출에는 앞으로 최적인 섹터로 넘어가게 되었다. 그리고 이걸 특히 사랑한 게 누구다? 바로 우리 돈 많으신 중동의 왕비님, 공주님들이 아주 여기에 아주 제대로 꽂히셨죠. 중동의 여성분들이 아주 여기에 꽂히셨죠. 특히 왕비님들, 공주님들 완전히 여기에 난리가 났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UAE 같은데 하고 지금 뚫어가지고 독점 계약까지 하는 업체가 나왔다는 얘기 봤을 때 분명히 그렇게 됐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다음으로 두 번째 머니포인트. 자, 퍼스널 미용기기. 자, 그동안의 미용기기 그랬을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냐? 피부과에서 피부과 의사 선생님들이 쓰던 장비였다는 거죠. 거기에서 주요했던 게 뭐냐? RF, 초음파라든가 아니면은 레이저라든가 아니면은 최근 들어 나오는 뭐 마이크로 니들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뭐 이런 등등등을 가지고서는 이제 피부에다가 여기에 제제 혹은 피부 재생 물질 혹은 여기에 대한 그 진정 효과를 주는 그런 물질들을 집어넣어서 피부를 진정시키고 재생하고 난 다음에 거기에 미백이라든가 각종 그 주름 제거 같은 여러 시술이 같이 들어갔던 것 같는데 여기에서 이것이 의사한테 가지 않고 여러분들이 집에서 혼자서 쓸 수 있는 퍼스널 미용기기로 써보시죠라는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여기에 새로운 섹터가 되었고 거기다가 이 섹터가 더욱더 강세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나와 있는 모멘텀 포인트 이 네 가지를 다 봤을 때 앞으로는 이 미용기기가 특히나 이제 더욱더 국내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수출까지 되었을 때는 지금 현재 상태에서 더욱더 고점을 높여줄 수 있는 확률이 높아졌고 이에 따라서 많은 사람들은 이 미용기기를 지금은 당분간은 계절주로도 볼 수도 있겠지만 앞으로 또 수출이 됐을 때 제2의 화장품 섹터 같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의 테마 미용기기 짚어주셨는데요. 화장품에 이어서 수출의 최적인 섹터로 꼽히면서 시장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관련주들 흐름까지 잘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종목들 정확한 매수 매도 타점 잡아서 수익의 극대화 만들어보고 싶으시다면 하단을 참고하셔서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공부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테마까지 살펴봤는데요. 이 테마 안에서 돈으로 연결될 만한 종목들 어떤 것들이 있을지 너무나 궁금합니다. 전문가님, 오늘도 이 안에서 두 종목 골라주신다면요? 자, 그러면 오늘의 테마 종목 한번 두 가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의 테마 종목 첫 번째 휴젤. 자, 보톡스로 아주 유명한 회사. 그다음 두 번째 동국제약. 자, 우리 알고 있는 마데카솔 만든 회사죠. 자, 일단 두 종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휴젤. 지금 현재 미국의 보톡스 시장 지금 6조 달러 시장이죠, 거의. 미국에서 보톡스 정말로 많이 맞습니다. 자, 왜 미국에서 이렇게 보톡스가 유명하냐? 필러에 비해서 훨씬 더 필러에 비해 안전하다에 비해 안전이 훨씬 높다. 왜? 필러는 잘못 맞으면은 얘는 지금 재수술도 안 되고 정말로 아주 난감한 그런 그 물건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보톡스는 뭐다? 그냥 맞고 나면 1년 뒤에 피부가 원복이 되죠. 원상복구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위치만 잘 잡아가지고서 제대로 그 시술만 잘하면 1년 동안은 아주 팽팽한 얼굴을 만들어줄 수 있기 때문에 이 보톨리눅스, 즉 보톡스를 아주 사랑하는 그런 분들이 많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FDA 승인을 받았고 이제 히알루로나산 위주로 해가지고 돼 있는 데서 여기다가 보톡스를 집어넣고 만들게 되면서 이것이 미국 시장 진출하게 됐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이 자리가 신고가 자리예요. 거의 이전에 있던 전 고점이죠. 전 고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 위로 튀어올라서 신고가를 만들려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면은 거래량은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았다는 거죠. 이렇게 저점일 때 이렇게 많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는 아주 조금씩 이런 식으로 들어왔던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를 봤을 때 이게 정말 가겠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도 충분히 더 들어올 수 있고 여기에도 이제는 자금이 유입될 수 있는 그런 시점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기다가 이 종목은 아주 덩치가 크죠. 시총이 2조 원이 넘어가는 거의 3조 원 가까이 되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아직도 더 갈 수 있다는 거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동국제약. 자, 우리가 알고 있는 마데카솔 이런 거 하고 있죠. 자, 그래서 기본 여기는 센텔리안 24, 센텔리안 24이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있어요. 이게 뭐냐? 자, 마데카 센텔라, 직계에서 병풀꽃이죠. 병풀로 되어 있는 그 피부 재생 라인을 가지고 있다. 자, 이게 아주 유명하죠. 그래서 이거를 엄청나게 지금 허가를 지난달에 많이 받아놓고 지금 계속해가지고 판매를 하고 있는데 그랬는데 뭐가 나왔느냐? 드디어 미용 기기가 나왔어요. 위더닉스라는 회사를 하나 인수를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그 미용 기기를 만드는데 무엇이 나왔느냐? 마데카 프라임이라는 이 미용 기기를 만들어서 지금 시판을 들어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나와 있는 피부 재생에 관련해서 굉장히 특효가 좋은 그 병풀 마데카 라인을 여기다가 미용 기기와 같이 쓰면서 지금 현재 바닥을 잡고 난 다음에 상승 추세를 다지고 있는 중인데 어제 같은 경우 12% 넘게 급등 나왔죠. 이렇게 지금 올라가고 있고 거기다가 거래량들이 지금 엄청나게 몰리기 시작했다는 거, 이 점을 봤을 때 충분히 더 올라갈 수 있는 종목임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휴젤과 동국제약까지 살펴봤습니다. 휴젤은 미국 보톡스 시장 진출 소식에 신고가 돌파하려는 움직임 나타나고 있고요. 동국제약은 마데카 프라임의 미용기기로 상승 추세 다지는 중입니다. 두 종목 모두 모멘텀 받아가고 있는데요. 이 안에서 우리 전문가님의 원픽 종목은 어떤 종목일지 너무나 궁금합니다. 전문가님, 이 종목 안에서 딱 한 종목만 골라주신다면요? 올라가는 것 중에서 또 고르는 것도 쉽지 않은 일입니다. 네. 자,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둘 다 지금 현재 올라가고 있는데 휴젤은 지금 신고가 만들려고 하고 있고 동국제약은 지금 이 바닥에서 치오르고 있는 종목이죠. 자, 보톡스로 대동단결하는 이 휴젤. 자, 여기서 봤을 때 휴젤 같은 경우에는 덩치가 크고 그 다음에 굉장히 큰 그 미국 시장을 먹으려고 하고 있다. 따라서 여기에 대한 점유율이 충분히 올라가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그 프로모션이라든가 여러 행사가 들어갈 것인데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실적을 좀 보자. 실적을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요거 기억을 해두시고 그동안의 여러 가지 악재들을 휴젤은 이미 다 털어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더 올라가더라도 막을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지가 않다는 거 기억을 해두시고요. 두 번째, 동국제약 지금 마데카 라인으로 쉽게 얘기해서 그 마데카솔을 만들었던 그 병풀꽃 추출물들 이걸 이용한 피부 재생. 여기는 피부 재생에 특화가 돼 있어요. 자, 그러니까는 이게 서로 성격이 좀 다르죠.
자, 휴젤 같은 경우에는 피부를 이제 노화를 좀 방지하고 어느 정도 좀 팽팽하게 만들어주는 쪽을 중심으로 했다 그러면은 이쪽에 동국제약 물건들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피부 재생으로 들어갔다. 요거를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으로 봤을 때는 둘 다 비슷하게 올라갈 것 같긴 한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휴젤을 좀 더 찍어주고 싶어요. 왜? 신고가가 나왔을 때 앞으로 좀 더 많이 올라갈 수 있는 거는 지금 보톡스 라인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휴젤을 좀 더 여러분들께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둘 다 비슷하지만 휴젤이 조금 더 좋아 보인다 이렇게 짚어주셨습니다. 상승 탄력 더 강하게 붙을 수 있기 때문에 해당 종목 매매 전략 꼼꼼하게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본격적으로 계좌를 빨갛게 물들여보는 시간입니다. 히든머니 종목은 잠시 뒤에 공개가 될 예정이고요. 그동안 우리 전문가님께서 공략하셨던 종목들 얼마나 올랐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든 종목 수익률 탑5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위로 1월 9일에 언급해주신 엔캠 307% 넘는 탄력적인 강세 보여줬고요. 다음으로는 GST, 매수가 33,250원 기준 80% 가까운 오름세 나타났습니다. 이어서는 2월 13일에 공략한 YG 282% 수익 기록하며 2위에 등극했고요. 다음은 덕산테코피아입니다. 183% 넘게 상승하며 3위 기록했고요. 마지막으로는 세명전기 141% 넘게 올라줬습니다. 자, 이어서 5월 27일부터 6월 27일까지의 한 달 내 수익률 탑5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6월 3일에 짚어주신 롯데칠성 13% 가까운 강세 나타내며 수익률 5위 기록했고요. 다음으로는 카페24, 매수가 35,850원 기준 19% 넘는 오름세 이어졌습니다. 이어서 6월 13일에 언급해주신 샘표식품 37% 넘는 수익 기록하면서 1위에 등극한 가운데 파세코 매수가 1,050원 기준 20% 넘게 오르면서 2위에 올랐습니다. 마지막으로는 6월 20일에 공략한 LS 일렉트릭 13%대 탄력 보이며 4위에 올랐습니다. 자, 이렇게 수익률 탑5 살펴봤는데요. 그동안 우리 전문가님께서 공략하셨던 종목들 누적 수익률이 무려 2,500%를 넘어섰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이런 강한 수익 나도 한번 만들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하단을 참고하셔서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대응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강한 수익을 보다 보니 수익률 리뷰를 빼놓고 갈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오늘은 어떤 종목 살펴보면 좋을까요? 자, 오늘도 아주 좋은 종목들 봐야죠. 어제는 상한가 갔던 데브시스트를 봤다면 오늘은 잘 가고 있는 세명전기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26% 넘게 가고 있고 장중 28% 넘게 거의 올라가지 29% 근처까지 갔던 종목입니다. 자, 4월 8일 여기에 노란색 원으로 해서 그 다음에 화살표로 표시해 놓은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께 종가 매수를 권해드렸던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141%가 넘는 굉장히 강한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죠. 자, 여기서 보시면 이 종목 같은 경우 여기서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다시금 파동을 잡고서 이렇게 올라가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 이 파동을 만들 수 있는 원동력은 무엇이냐? 바로 전 세계적인 글로벌 전력망 관련된 이슈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세명전기가 앞으로 봤을 때 그동안 해가지고서는 이때만 처음에 우리가 매수를 했을 이 당시만 하더라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이거를 사야 되나 할 정도로 굉장히 시가총액도 작았던 종목이고 그랬지만 앞으로 봤을 때 여기에 대해서 충분히 더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매수를 권해드렸고요. 또 결정적으로 중요한 거 여기서 말씀을 드리자면 거래량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고 앞으로도 더 갈수록 뒤로 갈수록 지금 더 많이 늘어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이에 따라서 앞으로 봤을 때 세명전기는 좀 더 강하게 올라갈 수 있는 자리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이제 두 번째 종목 뷰노. 자, 뷰노는 제가 이번 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6월 24일에 여러분들께 매수를 권해드렸던 자리인데 자, 여기에 바닥을 잡고서 첫 번째로 나왔던 자리 여기에 노란색으로 제가 원으로 표시한 이 자리입니다. 자,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께 종가 매수를 권해드렸던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죠. 자, 이렇게 표시를 해드립니다. 자, 이렇게 됐는데 이때부터 해서 3일 연속 해가지고 상승을 하는 모습 보여줬고 오늘도 지금 상승을
대략 5% 가까이 했다가 지금은 조금 떨어지는 자리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해가지고 뷰노 같은 경우 이미 여러분께 말씀드렸듯이 의료 AI로 굉장히 지금 중요하게 뜨고 있는 종목이고, 그리고 이게 JLK하고도 동시에 상당히 중요하게 봐야 되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자, 24,700원대를 지금 지켜주고 다시금 위로 올라갔다 그랬으면 대략 위로 앞으로 해서 조금 더 강하게 올라갈 수 있는 자리다. 자, 여기 보시면은 이 자리가 계속 지지를 받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이런 노란색으로 표시를 해드린 이 자리 계속 봤을 때 계속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위로 앞으로 더 올라갈 수 있다는 거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의 리뷰 종목으로 세명전기와 뷰노까지 살펴봤습니다. 특히나 세명전기는 무려 140% 넘는 어마어마한 수익을 만들어내셨는데요. 우리 전문가님의 해안이 정말 놀랍습니다. 이렇게 전문가님처럼 빨간 수익 나도 한번 만들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하단을 참고하셔서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공부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여러분들께서 혼자서도 공부하실 수 있도록 2분기 주도 테마 리포트 역시나 준비해뒀습니다. 신청해 주시는 분들에 한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수익률을 살펴보다 보니 오늘의 히든 종목에 대한 기대감 너무너무 커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님, 오늘은 어떤 종목 가져와 주셨을까요? 자, 그러면 오늘의 히든 종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오늘의 히든 종목을 보도록 하죠. 자, 히든 종목 역시 이것도 별이 2개, 2글자입니다. 역시 어제도 미용기기 드렸지만 오늘도 또 여러분들께 미용기기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하죠. 자, 현재 여기에 대한 히든 종목 모멘텀. 이 종목은 퍼스널 장비가 아니라 의원, 쉽게 얘기해서 의사 선생님들이 병원에서 쓰는 그런 장비에 특화가 되어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는 아니 이게 왜 이렇게까지 해가지고서 올라갔느냐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 종목 생각보다는 장비 괜찮은 종목입니다. 자, 히든 종목 포인트에서 이 종목은 특히나 마이크로 니들 장비를 만들고 있는데, 그야말로 최근 들어가지고 완전히 뜨고 있는 최신 유행이죠. 마이크로 니들 최신 유행 장비를 만들어낸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화가 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 종목 이것뿐만 아니라 레이저 장비도 역시 같이 만들고 있죠. 자, 레이저도 있는데 이거는 약간 조금 한물 간 듯한 분위기인데, 그래도 레이저가 여전히 아직까지는 좀 더 유용하게 쓸 수 있고, 앞으로 여기에서 또 다른 형태의 단파 레이저 이런 것들이 나왔을 경우에는 또 이제 뜰 수 있다는 거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 종목 같은 경우 특히 재미있는 것은 실적과 성장성이 굉장히 좋다라는 레포트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거기다가 저 PBR 줍니다. 그런데 이 종목은 어떻게 되어 있냐, 주가는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그런데도 아직까지 저 PBR, 쉽게 얘기해서 아직도 바닥이 멀었다라고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부터 여기에 대한 주봉 차트를 보면서 이야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봉 차트 지금 여기서 한번 보시면은요, 이 상단에서 지지를 받아가면서 이렇게 횡보하는 라인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여기에서 언제든지 치고 올라갈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지금 여기도 거의 전 고점을 향해 가고 있는 자리이고, 그 다음 이 자리에서 특히 중요한 거, 꾸준하게 이렇게 들어오는 이 거래들, 그 다음에 또 최근 들어서 3월부터 들어오는 이 큰 거래량, 자,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앞으로 충분히 이 종목은 위로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는 것을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의 공략주 미용기기 관련주로 가져와 주셨고요. 히든 종목명은 방송이 끝난 뒤에 공개가 됩니다. 별의 개수는 히든 종목명 글자 수를 뜻하는데요. 관련 내용은 화면으로 한 번 더 정리해 보겠습니다.
2교시 전략 클래스 시간입니다. 이 시각 국내 증시 흐름 살펴보고 마감 전략까지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 양대 지수 다소 쉬어가는 흐름 포착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 강세로 시장에 다소 부담이 되는 모습입니다. 오늘 코스피, 코스닥 모두 하락 출발한 뒤에 약보합권 흐름 이어지고 있는데요. 자세한 지수 분위기 유가증권 시장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전장보다 0.87% 내린 2,767포인트로 출발했습니다. 이후 내림폭을 점차 줄이며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데요. 2,779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종목별로는 개별 이슈에 따른 차별화 장세가 펼쳐지고 있는데요. 시총 상위 10개 종목 중에서는 현대차와 기아를 제외하고 모두 하락세 보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보합권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고요. SK하이닉스는 약세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코스닥 지수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닥 지수는 전장보다 1포인트 내린 841선에서 시작해 장 초반 상승 전환에 성공하기도 했는데요. 이후 다시 낙폭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839선 움직임 나타내고 있고요. 오늘 시총 상위주 안에서는 엔캠이 8% 넘는 강세 보여주면서 힘을 보태는 모습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수급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수급입니다. 오늘 코스피 안에서는 개인과 외국인 동반 매수세 보여주고 있지만 역부족입니다. 오늘 특히나 대형주와 제조업 위주의 공방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개인과 외국인 각각 4,200억 원, 2,400억 원 넘는 매수세 보여주고 있지만 기관이 대거 팔아냅니다. 기관 오늘 금융투자 위주의 매도세 나타내면서 현재 6,700억 원 넘게 덜어내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코스닥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안에서는 현재 개인만이 매수세 보이고 있습니다. 제조업과 화학 위주의 매수세 보이면서 현재 개인은 1,100억 원 넘게 담아내고 있고요. 외국인과 기관은 팔아내면서 지수 하락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어제 이어서 오늘도 매도세 보이면서 770억 원 넘게 덜어내고 있고요. 기관은 410억 원 넘는 매도세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외국인 투자자 코스피에서는 담아내고 있지만 현재 선물 시장에서 매도세 나타내고 있는데요. 그래도 물량이 장 초반에 비해서는 줄어들고는 있지만 오늘 수급 변동성 유의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마감 전략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까요? 네, 그럼 지금부터 코스피를 중심으로 해서 우선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3거래일 연속으로 해서 양봉이 나와 있는 상태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쉽지 않은 자리였는데, 자, 오후가 들어오면서 외국인의 매수세가 조금 더 강하게 들어오면서 2,777포인트 드디어 돌파했습니다. 일단 2,780포인트를 어떻게 넘어가느냐, 여기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이고,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오후, 즉 2시가 거의 다 되어가는 시점이 되어가는데, 오후 2시가 되어가면은 아무래도 여기에 맞춰가지고서 조금 더 강하게 이 반도체라든가 혹은 2차 전지 쪽으로 자금이 들어오는지 여부를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현재 봤을 때는 아까 말씀드렸던 전력 설비, 그 다음에 전선, 구리주를 중심으로 해서 화장품, 미용기기에만 들어왔다면은 지금 오후에 들어가면서 서서히 2차 전지 관련되어 있는 그 관련된 그 종목들이 서서히 올라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관련된 그동안 저평가가 되었던 종목들이 올라간다. 즉,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봤을 때 6월 말 상반기 마감, 월 마감 이게 같이 겹쳐 있기 때문에 윈도우 드레싱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코스닥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닥 839포인트 아주 정말로 철벽같이 지켜내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 자리에서는 계속해서 매도세가 나오고 있기는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쪽으로 여전히 저가 매수세가 들어가고 있다. 즉, 키 맞추기가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렸던 그 종목들, 전력설비, 전선 그리고 구리 관련주들을 앞으로 좀 더 꾸준히 봐주시고, 그 다음에 이 상황은 이 세 개의 섹터에 대해서는 아마 7월까지는 충분히 끌고 갈 수 있는 상황이 될 거라고 보고 있으니까 이 부분을 잘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국내 증시 양대 지수 모두 하락세 보이고 있습니다. 선물 시장에서 외국인 투자자가 매도세 보이고 있어서 다소 부담이 되고 있는데요. 마감까지 현명한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혼자서는 시장 대응하기 어려우시다면 우리 든든한 김성규 전문가님과 함께 공부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하단을 참고하셔서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시장에서 이기는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여러분들께서 혼자서도 공부하실 수 있도록 2분기
주도 테마 리포트 역시나 준비해뒀으니까요. 신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다양하고 알찬 정보들 다뤄봤는데요. 저희가 다뤘던 내용들 핵심 정리해보겠습니다. 오늘의 핵심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 마이크론 실적 충격에 약세 흐름 보이는 증시 살펴봤고요. 테마 머니로는 화장품, 모바일, 미용기기, 반도체 쪽 분석해봤습니다. 히든머니 종목으로는 미용기기 관련주 짚어주셨는데요. 히든머니 종목은 방송이 끝난 뒤에 공개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